이게 납부가 하는데,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해야죠. 없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손이 났으면 결손이 난 대로 신고하고, 소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신고하고. 그래서 내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는 거고, 내 세금이 없으면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은 일단 저희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금 신고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 창업자가 내야 될 세금이 뭔지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의무로 사업을 딱 시작하면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세금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대보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절세 방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가, 이 절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금이 뭔가 한번 우리 먼저 볼까요? 세금은 그 국가가 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건 지방세겠죠.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세금 냈다고 뭐 주는 거 없다 이거죠.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금들이 막 이렇게 부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항변하지 못하면 그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이다. 이런 표현이 맞죠. 그죠? 그래서 창업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근로자로 있을 때는 내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세로 이렇게 아니면 소득세로 이렇게 냈잖아요. 근로자로 있을 때하고 다르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세금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천징수세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원천징수세죠. 원천징수세인데 이거는 이제 대행이죠. 대행. 소액 소득자가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신경이 은근히 많이 쓰이는 게 이 세금 신고가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뭐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세무사 사무소를 많이 이용하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지만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그게 복잡해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종합소득세 같은 거 아니면 우리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세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가서 물어보고 해도 되고, 근데 물어봐야지만 가르쳐주고 그 이상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랑 직접 해봤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전혀 그런 데다가 바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세금은 큰 틀에서 몇 %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공제되는 거를 내가 다 빼면 되는데 그걸 다 못 뺄 때는 나머지 세금을 그냥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빼는 것이 사실 절세잖아요. 탈세가 아니고 그런 절세거든요. 이 절세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거의 다 내면은 다 내키더라고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예. 그것도 또 이제 5월 달 되면 종합소득세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한 또 30만 원 주고. 그래서는 나도 몇 번 내려고 하다가 도시식품 내나 내가 남은 거 갖다 그냥 써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수는 되지 말하더라고. 그것도 필요 없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가? 실제 이제 그것이 그게 복잡한 건지. 예. 그러니까 세율로 딱 때려서 나오는 세금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예외 사항이 있잖아요. 빠지는 사항. 그런 것은 이걸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이 책에 설명된 것입니다.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 한 걸 우리가 다 보려고 해도
굉장히 이게 복잡한 거죠. 세법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저도 양도소득세 빠뜨리지 않는다고 딱 했는데 보니까 빠진 게 있어. 공제세법을 빠진 게 내야 있더라고. 되는 거 공개.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내는 거죠. 그걸 이제 깼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빼주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세무사도 그걸 잘 아는 데다 해야지. 만약에 어떤 예외 조항이라든가 특별 조항 이런 걸 모르고 그 사람들도 안 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나도 좀 알아야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금 복잡한 건 연속 사업일 때 관연도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죠? 그 손실이 난 거를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났을 때 같이 차감하는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당해년도 한 개씩만 탁 끝나면 그나마 또 덜한데 이게 연도가 누적돼 가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데는 조금 이제 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의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 후까지 계속 나와요. 1년 후까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을 맡기면 수임자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되는 의무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세금 관계는 우리가 신고를 잘하고 잘 납부를 하면 회사의 신용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관리를 뭐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이 많든 적든 이걸 떠나서 세무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세금의 전체 틀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틀을 한번 보면 전체를 우리가 국세라고 얘기하죠. 국세 중에서는 이제 내국세하고 관세 이렇게 나누고 내국세 중에서도 목적세, 보통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보통세 중에서 직접세에 속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요것이 바로 일반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그 분기 또는 분기마다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연소득으로 연간소득세,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 이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거는 소액 그런 소득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저기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걸 지급할 때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 갖다가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세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주민세가 따라 붙습니다. 소득세, 원천세 이런데 따라 붙는 게 주민세가 몇 퍼센트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있어서 주민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세금입니다. 나머지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이런 거는 재산세 이런 거는 그런 재산이 있다든가 어떤 취득, 부동산의 취득이라든가 자동차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근본적인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런 취득이라든가 이런 취득세 이런 거는 모든 그 우리 국민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업자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부가가치세 몇 가지 설명을 좀 하죠.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로 일반적으로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고 법인은 법인 사업자가 얻은 그런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기타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있는 거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신고 일자리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고 기간에 신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불성실 사업자가 됩니다. 불성실 사업자.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일반 개인 사업자 대표가 다 해당이 되죠. 개인 사업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직장을 떠났는데 소득이 뭐 몇 군데서 있다 그러면 이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말까지. 그래서 확정 신고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간의 그런 확정 신고 기간이고 중간 이해납기, 중간 이해납이라는 거는 그 기간 중간에 내가 기간까지 어느 정도 소득이 될 건데 그걸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 이해납이라고 합니다. 납부 시기에 한꺼번에 내려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예정한 금액의 반 정도를 내는 것을 중간 이해납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실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그 연간 소득을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신경 많이 쓰이는 게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그죠? 부가세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일반 과세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다만 세금의 어떤 그 줄여준다든가 세금을 좀 줄여준다든가 세금 관리에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일반 과세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그런 사람들을 간이과세자로 이렇게 신고를 받고 그 사람들의 좀 편리를 준다든가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간이과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일반 과세자에서 이렇게 편리를 주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1기 확정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 그러니까 요 기간은 원래 상반기분, 하반기분 이렇게 나누는데 상반기분을 7월 달에 확정하고 하반기분을 다음해 1월 달에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정은 세금이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6월 달까지 기간 동안에 부가세 될 금액이 얼마다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납부할 금액을 결정짓는 거 그걸 이제 확정이라고 얘기하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4월 25일하고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한다 이랬는데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세무서에서 그 인정과세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세금을 이렇게 소득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추이적으로 해가지고 고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을 이제 예정 고지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특별소비세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특별소비세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현황 신고하는데 이 원천징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종업원들의 세금이라든가 또 소액 소득세 세금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대신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아니죠, 그죠? 근로자가 내는 세금인데 대신 걷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원천세입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똑같이 되는 겁니까?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인하고 일반 과세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 번 의견에 내는 거죠? 신고는 네. 4번 하게 돼요, 4번. 네. 4번 하고 네. 납부는 1년에 2번 합니다. 확정 신고, 확정은 2번 하고. 신고는 네 번. 예, 예. 네, 이따가 네. 한번 나오겠습니다. 뭐 이거는 홈택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죠? 예. 자, 그럼 아까 세금 종류가 부가세하고 소득세,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이제 원천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자한테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먼저 부가세부터 한번 우리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가세는 그 상품의 제한화 거래, 뭐 서비스 이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랬어요. 부가가치를 내가 100만 원 만들었으면 100만 원에 대한 10% 그러면 10만 원이죠. 그걸 내는 게 이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부가가치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서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된다. 사실 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다고 하지만은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건지 아세요?
최종 소비.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를 대신 내가 납부하는 중간 과정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이따 부가세 원리 한번 잘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10% 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 요율이 좀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는 동일하고요. 부가세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얘기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세금 얘기하면서 법적인 세금은 얘기하지만 부가세 원리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 부가세가 A 사업자, B 사업자, 도매 사업자 있고 소매 사업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우리가 소비자가 330원을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33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이 속에 여러분들 카드로 330원짜리 물건 탁 긁으면요. 공급 가격이 300원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30원 이렇게 딱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30원의 그 부가세를 사실은 누가 내냐면 소비자가 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중간 도매상도 낼 때 부가세 20원 내지 않느냐? 내죠. 그게 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뭐 생산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원천적으로 매입가격이 제로인 경우는 우리가 별로 없지만은 사실 그 첫 번째를 찾아가면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배추를 생산한다든가 거기도 재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겠지만은 제로부터 시작해야지 부가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가가치를 여기서 100을 만들었다. 우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뒷단이 없죠. 하나에서 다 끝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이발을 해줬다. 예? 머리를 카트를 해줬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를 10% 붙여가지고 11,000원을 받는 게 그게 타당한 체계죠. 그죠? 그거는 매입 가격은 사실 없는 거고 부가 서비스 내가 10,000원에 대해서 10%의 부가세가 붙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는 부가세가 10% 붙고 그거 자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붙여서 소비자 가격은 110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소비자한테 판매했을 때는 110원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 다음 사업자한테 넘길 때는 어떻게 넘기냐면 공급가액 그대로 넘겨요. 공급가액. 부가세 빼고 공급가액 넣으면 여기는 매입 가격이 100원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매입을 사요. 그리고 이 세금은 이제 여기서 낼 거고 이 부가가치를 여기서 또 매입 가격 100원에다가 매입 부가세를 10원을 더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110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110원을 주고. 그래서 110원을 주고 사서 부가가치를 100을 올리면 공급가액만 따져야 돼요. 그죠? 매입 가격에서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원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만드는 가격은 200원이에요. 200원에다가 부가세를 20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소비자 가격은 220원이 되는 겁니다. 220원. 또 똑같이 다음 이 그 중간 도매상 외에 이제 소매상으로 넘어올 때 한번 봅시다. 똑같이 공급 가격 200원에다가 부가세 220원 붙여서 넘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200원에 사서 부가가치를 100원 올려서 그 다음에 300원의 가치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팔 거 아닙니까? 그죠? 팔면 파는 가격은 부가세 30원 붙여서 330원. 그죠? 이것이 소비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가세. 그래서 이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하고 이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 한번 따져봅시다. 매입 부가세에서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것이 자기가 낼 부가세예요. 그래서 매출 부가세는 10원이잖아요. 매입 부가세는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야 될 부가세는 10원입니다. 10원. 결국 뭐냐면 자기가 부가가치를 올린 거에 10%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사업자. 자, 내가 판매한 그 매출 부가세 20원이에요. 그죠? 매입한 부가세는 얼마죠? 여기서? 매입한 부가세는 10원입니다. 그거 빼면 내가 낼 부가세는 1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가가치를 올린 100원에 대해서 내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뭐 팔 때는 2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살 때 10원의 부가세를 받지만은 결국 딱딱 정산하면 자기가 부가가치 올린 거 요거에 대해서만 딱 세금을 내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220원 매입가 20원하고 부가세 20원을 갖고 오죠. 근데 자기가 매출 부가세는 30원이란 말이죠. 30원에서 20원에 빼면 내가 올린 부가가치 1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꼴이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가치가 여기서 100원, 100원, 100원 붙였기 때문에 각각마다 부가가치세가 다 붙는데 이거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근데 중간에는 이 사람이 낼 걸 이 사람들이 다 내주는 거죠. 미리 내고 그 정산을 받는 거죠. 어차피 중간에 기업들이 낸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거죠. 여기서 환급 받는다는 것이 네. 공제가 되는 거죠. 공제. 사실은. 공제. 좀 기업 입장에서는 도로 받는 거잖아요. 아니 받는 개념이 아니죠.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20원에서 10원 내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내가 낼 부가세가 원래 20원이잖아요. 네. 20원인데 매입한 걸 빼준단 말이죠.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20원 낼 거 내가 살 때 영수증 안 받으면요 20원 다 내. 그래서 영수증을 정확하게 챙기는 겁니다. 영수증 없으면 이거 인정 안 해줘요. 나중에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100% 좀 돼요. 때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영수증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서 청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 거죠. 잠깐. 환급이 아니고 내기 전에 이걸 정산하는 거죠. 줄여내. 그렇죠. 그냥 하고 20원 내고 10원을 환급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사실 그렇게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우리 지금 세금 관리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20원에서 내가 공제받을 거를 미리 다 공제하고 네. 그리고 실제 낼 것만 딱 내는데 이 공제된 내역이 같이 들어가죠. 이게 신고 내역입니다. 신고 내역. 그죠? 내가 매출한 부가세는 이만큼이고 거기에서 매입한 부가세는 이만큼이다. 그걸 정산하고 실제 내가 납부해야 될 실제 세금은 요거다. 이걸 하죠. 그건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게 부가세 자체는 원래대로 하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게 부가세인데 왜 중간에는 기업이 부가세를 내냐. 예. 그건 또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부가가치 올린 거에 대해서 네. 납부한 의무인데 그거는 실제 소비자가 내는 거를 내가 내는 꼴이죠. 내가 그 가치는 올렸지만은 네. 그 가치의 어떤 혜택은 이 소비자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개념. 이 D사는 나중에 소득이 났을 때 소득세를 내는 거고 네. 소득에 대해서는 네. 그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가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걸 중간 단계에서 네. 대신 받아서 내주는 개념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대신 받아서 내주는 거면 그게 도로 환급을 받는 거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안 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사용했을 때 낸다 그래. 만약에 이게 물건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낸 부가세가 뭐 20만 원 그럽시다. 낼 부가세 매출 부가세가 20만 원인데 매입 부가세도 20만 원이다. 그러면 안 내도 되죠. 썸센. 근데 이 단순하게 한 상품을 예로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없이 나올 수가 없죠, 사실. 네. 그죠? 달라져. 근데 환급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달이나 분기마다 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매입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매입 부가세가 20원이 아니라 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100원이 되는데 매출은 내가 못했어요. 재고만 받았지. 이런 경우는 매출 부가세가 20, 매입 부가세가 100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일단 받아야죠. 근데 그 다음 달에 내가 그걸 다 팔 거 아닙니까? 재고로. 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내게 되죠. 매출 부가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재고가 없이 딱 정산하면 요금이 재고 없을 때. 재고 없이 정산하는. 그럼 제가 이제 그 전에 이해를 한 거는 부가세는 그 중간에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 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정리하면 일단 최종 소비자 내는 것이 맞지만 예. 중간에는 기업 낸다. 근데 그게 환급되는 경우가 있고 환급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기간이 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매입을 먼저 하고 매출을 나중에 할 때는 환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죠? 또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매입이 적게 일어난 경우, 네. 지난주번에 재고가 많아서 매입을 별로 안 해야 된다. 그러면 10이 아니라 뭐 10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재고가 하나도 없이 그 해에 매입한 거를 그 해에 100% 팔았다. 라면 이 원리가 맞다. 이 원리.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급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서 꼭 부가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났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일어날 수 있죠. 손실이 났을 때. 부가가치가 안 생기니까. 중간에 있는 기업도 부가세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가. 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여기서 여기 갈 때 세금 계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여기서 왔다 갔다 세금 계산서 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세금 계산서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럼 이거 공제 안 해요. 공제 안 해요. 근데 또 파는 거를 내가 못했다. 매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요거는 세금 계산서 갖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확실히 받아야 된다. 다만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매출 추정 인정과세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 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의 요율을 때려가지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영상 같은 데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은 카드로 사면은 카드 수수료를 다 받더라고요. 비싸게 받아. 그런데 현금을 주면은 그 싸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카드 수수료는 이 세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수수료라고 명칭을 붙잖아요. 그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는 돈이고요. 세금은 카드로 끊었을 때는 우리가 부가세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딱 포함돼서는. 그래서 실제 도매 사업자는 소비자가 딱 살 때는 부가세를 딱 얹어서 부르고 가격이 얼마예요 그랬을 때 도매 사업자가 딱 물어봤을 때는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도매가가 얼마예요 그러는 게 이 가격. 이게 싼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이 물건 얼마예요 그러면 200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200원을 딱 넘겨줄 때 부가세 탁 붙여서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보면 소비자는 아니 200원이라고 그러고 왜 220원을 붙여? 그렇죠. 이걸 이해를 못하지만은 사업자는 법적끼리는 완전히 이건 이해가 되는 얘기. 왜? 나도 팔 때 똑같이 20% 세금 붙이고 살 때 20% 세금 붙여서 받는 게 상거래니까. 근데 소비자는 이렇게 산단 말이지. 이거만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이 공급 가격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소매 가격이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거를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돼 있고 어떤 걸 또 살 때 부가세가 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 호텔 같은 데 가면 거기다 뭐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원래 금액보다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트나 뭐 그런 데 살 때는 거기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가격이 다 부가세 포함 가격인 건데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떤 거는 다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는 또 부가세가 별도로 돼 있고 왜 그렇게 돼 있나? 근데 그거는 일반 우리 관습상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거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조금 소매가 일어나는 그런 거는 이런 관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세부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그 모텔 같은데 우리가 뭐 소비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카드로 딱 끊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업자를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게 딱 나와요. 어떤 물건을 사든 우리가 그 라면을 사도 이게 딱 나와요. 부가세 얼마? 거기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와요. 3만 원이면 그러니까 2만 7천 300원을 하든 300원이라 하더라도 300원 속에 부가세가 27원이 들어가서 형성돼 있는 그런 가격이고 실제 공급 가격 따지고 뭐 47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소비자 가격을 그냥 이렇게 그 뭐 1,000원 단위라든가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부가세가 빠져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카드를 끊어보면 그 영수증 딱 보고 이렇게.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지금 우리가 통상하고 그렇죠. 있는데 소비자는 네. 공급 가격 얼마, 부가세 얼마 이거 개념이 없고 이제 다 그냥 소매 가격. 그래서 소매 가격이라는 게 그 가격이에요. 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 그리고 사업자끼리는 이걸로 통한다. 세금상가 같은 데도 사업자끼리는 이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소비자가 왔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호텔이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금액을 표시를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혼란을 일으키는 가격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이라든가 좀 이 국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네. 국내 어떤 소비 가게 이런 데는 국내 기준으로 소비자 위주로 운영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어떤 관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부가세 이해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뜨거운 감자였어. 이제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그런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세, 간접세지만 그것이 이제 바로 부가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요. 과세 객체는 공급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세 객체가 된다. 납부 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납부 대상이고요. 그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이론적 과세 표준은 거래 대상자로부터 받은 어떤 대금이라든가 요금 수수료,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따가 부가가치 계산하는 그런 순서가 한 번 더 보여줄 겁니다.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예. 간혹 가다가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는 뭐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예.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좀 해달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그 지금 교회나 얘기하려고. 그거군요. 예, 예.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면세 사업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국민의 후생 영역, 문화 관련 재화, 그 다음에 뭐 어떤 부가가치 생각 기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가가치의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면세 사업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인데 아래 경우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해가지고 어떤 농산물, 곡물이라든가 과수, 채소 이런 것들의 미가공 식품을 판매하는 것, 미가공된 거, 가공된 거는 또 아니죠. 그다음에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필수품에 속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도서신문, 방송 이런 것도 그렇고 병의원, 의료, 그다음에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에 관계되는 것, 토지 뭐 이런 거는 부가세가 면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있죠. 네. 교회나 종교 단체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 내년 후년부터인가 아마 그 종교 그 목회자들도 소득세는 낸다 그러죠. 소득세. 예. 근데 그거는 어떤 그 지금까지는 그 교회 이런 개념은 그것이 하나의 기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떤 부가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영리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 제공이라고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영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의 기부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부가세 이런 거는 해당이 아니죠. 예. 교회나 종교시설을 면세하고 시작해서. 예, 예. 예. 소득세까지도 지금 없었죠. 근데 소득세는 지금 하는 걸로 그 법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게 좀 다른데 일반 과세자는 4,800만 원 연간 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이상인 그런 사업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그것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간이가세자인 경우는 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만 빼면 매출액 곱하기 10%인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 모두가 다 동일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이게 다릅니다. 다른 세금을 그러니까 이 10%에다가 또 0. 몇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적어진다고 보고 근데 반면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같이 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입도 작아지고 매출도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이 간이가세자는 세금 영수증을 다 가지고 거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간이 영수증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적인 근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약간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이 세무서에 신고가 됐든 자기가 신고가 했든 세무서에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인정해가지고 그걸 했던 그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부가세 납부 산식은 저런 형태로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 간이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제조, 소매 이런 거는 20%.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그 매출 부가세를 100원을 낸다 그러면 20%니까 얼마예요? 20원. 20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과세자가 내는 그 세금의 금액보다 부가가치세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내는 거죠. 그죠? 요거는 30%. 숙박업 같은 경우는 40%. 뭐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 번 더 곱해서 이게 0. 얼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어지죠. 그죠? 저걸 한 번 더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실제 계산하는 걸 한번 볼게요. 기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겁니다. 그죠? 매출세액은 매출 공급가액 곱하기 10%.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다가 이거는 뭐 수치한 매입세액이죠. 그 판매하는 데서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나온 세액입니다. 거기다가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든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거는 이제 있을 경우고 없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있을 경우인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기다가 요게 이제 기본이고 만약에 경감이라든가 공제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감해가지고 최종 결정세액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내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면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됩니다. 뭐 사실 공제세액이 많은데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요거만 딱 해서 냈다. 그럼 내가 손해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뺄 거 빼고 다 챙기는 것이 절세다. 그래서 뭐 경감이라든가 공제세액 이런 거는 예정고지라든가 예정신고, 이양도세, 뭐 신용카드 발행. 이 신용카드 발행하는데도 그러면 사업자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수증이 그대로 나서 협조를 안 하니까 세금을 일부러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를 발행하면. 그래서 이런 공제를 내가 신용카드 하면서 내가 신고하면서 그걸 공제를 못 받으면 나만 손해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다 알아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해도 관계없어요. 꼭 세무서 사무실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누락시키거나 그러면 더 내는 거는 더 냈다고 세무서에서 절대 알아서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산하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고한 세액이 더 높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상속세나 양도세 이런 것도 내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총액에 대해서 무조건 막 때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빼야 되고 이런 거를 항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그대로 확정돼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카드 매입 공제세액 여기서 아까 말한 그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든가 공제마치 못할 세액 이런 데 중에서
기타 공제 매입세 중에서 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제출분이라든가 의제 매입세, 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어떤 매입세 이런 것들. 이 의제 매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사람이 영세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라서 영수증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매입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매출액의 몇 %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공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입세 공제를 여기서 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요 나오는 세액이 적어진다. 납부할세액이, 부가세 납부할세액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세액방 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을 내가 막 공제받으면 그러면 불성실 과세 신고를 해가지고 또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다 넣어줘야지.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주면 사업체 자체가 불성실 과세자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신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가세 그 신고 기간은 그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가 1기에 있습니다. 예정 신고하고 그 다음에 2기 하반기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분기마다 일반 사업자는 분기마다 저 신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내지만은 신고가 1분기에는 예정 신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하반기까지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반기분은 이 정도 될 것 같다. 예정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하반기는 확정입니다. 이거는 하반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얼만큼의 매출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매출세액은 얼마고 매입세액은 얼마 따져서 실제 내가 내야 될 부가세는 얼마다. 이거를 확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확정신고고요. 하반기도 동일하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12월 달분에 대해서 4분기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 원천징수세 부분은. 네.